교육진담 입시 모시성으로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취자란다. 이 팟캐스트 이 버릇 좀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육방송 역사상 스튜디오 중에서는 제일 좋은 데로 저희가 이사 왔습니다. 자, 네, 여기가 그 양쪽 사이드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지금 이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방송, 그 다음에 이제 저 옆에 가면은 개인 방송, 네, 그 다음에 또 저 옆은 인터뷰 방송 하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방송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터뷰 방송하는 데는 뭐 전 대한접수회사 총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고 저희가 방송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옆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꾸려졌기 때문에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제가 1년 전부터 항상 예고해 드렸던 바로 그 방송, 제 개인 방송 이런 걸 진행할 거고. 가타의 세계 혼자 저기서. 저 옆에서 이거 혼자 해. 이제 뭐 애들이 뭐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네? 네. 아니 근데 왜 한 번도 안 나오죠? 응? 자, 네? 지금 저희가 오늘도 입시원 시작합니다. 오늘 예고해 드렸던 그 우리 그 희선 원장님께서는 4분 정도 늦게 스튜디오에 도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가 좀 바뀌다 보니까는 헷갈리셨습니다. 그래서 전 진행을 맡고 있는 교육진담 진행자 민우입니다. 네,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최종 부분생각 안정혁입니다. 올가국어 수능관 김지윤입니다. 와, 저희가 이거 여기 저기 보면 뒤에 그 방청 가능합니다. 네, 방청 가능하니까 여기 방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방청객들도 함께 모실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막 무슨 엄청난 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그 말이 되게 좋아요. 홀같이 막 생각을 하시는데 홀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나름 다른 방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게 잘 꾸며놓은 방송 시스템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예뻐요. 네. 지금 카메라 나중에 한번 이렇게 돌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완벽하게. 네, 방송 그 스튜디오로는 가장 예쁜 방송국이고 공간 활용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공간에서 세 개의 컨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작지만 천재적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지난주 계속 이어서 뭐. 예, 지난주 계속 이어서 흘러가야 되겠죠. 아유, 세상이 좀 너무 많이 시끄러워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네. 자, 저도 방송을 켜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 서로 각자 덕담 좀 나눠주시고요. 저희 스튜디오 예쁘다고 칭찬도 좀 많이 좀 나눠주십시오. 이게 화면상으로는 시청자분들은 여기밖에 안 보여. 우리밖에 안 보여. 네, 화면상으로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직 더 꾸며질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아직 커튼이라든가 블라인드 이런 것들은 추후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튜디오 전체적인 어떤 구조입니다. 자, 인사들 나눠주시고요. 저희 잘했다고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너네 잘했어. 뭐 이러면서 좀 잘했어. 하트 막 눌러주시면서 야, 너네 잘했어. 이러면서 야, 너네 구독자 별로 없어도 끝까지 가겠구나.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끝까지 간다. 우리 봐라, 이 정도 꾸며놨으면 이거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네. 자, 네, 들어오십시오. 야, 우리 이선 원장님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어때? 스튜디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지.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자, 이런 겁니다. 이거 저 컨텐츠 장난 아닙니다. 저기서 혼자서 국어만세 찍고 그러세요. 혼자 찍을 수 있는 방송. 1인 방송 시스템 저희가 갖춰놨기 때문에 혼자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계속해서 인사 나눠주십시오. 감사 인사 그 채팅방에 그다음에 뭐 잘 왔다, 너네 잘했다, 뭐 이런 것들 올려주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질문 같은 것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오늘은 육모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하우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언론에서도 지금 뭐 영어가 뭐 어렵다, 뭐 어쩐다라고 이야기들이 쭉쭉쭉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킬러가 없는데 왜 어렵냐? 아니 제발 킬러가 없어지는 게 쉬운 수능이다로 이해하지 말아달라고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킬러가 사라지는 것과 내용들은 다른 거다라는 말씀을 좀 저희가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죠. 이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과탐 선택자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아, 그죠. 사탐으로 이게 돌아가요. 왜냐면 이제 사탐 하나 해도 되니까. 그죠. 예. 사문 그래프로 사회문화를 사회문화가 많이 막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선택자들이. 에휴, 그런다고 되나? 과학이다. 사문도 생각보다 쉬운 게 근데 아닌데. 탐구 영역은 사탐이든 과탐이든 간에 쉽고 어렵을 뭐 떠나서 이 응시생들이 많아지면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문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엔 자연계 학생들이 이공계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선택한다? 수학적 인사이트가 있거나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은 학생들은 뭐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오히려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용어의 개념에 대한 워딩 자체가 개념적으로 달라요. 쓰는 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다음에 해보고 점수가 안 나와서 옮기는 그렇죠. 학생이 지구과학이 7만 명일 때가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7만 명일 때는 정말 육모 모고도 다른 과목을 지구과학으로 바꿔서 1등급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10만 명이 그러면 이제 잘한 10만 명이 막 넘어가면 지금 카메라 막 각도를 막 지금 옮기고 있어요. 너무 잘 옮겼다고 지금 신호를 보내주고 지금. 또 선택자들이 많아지니까 결국 4%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변별력에서 지구과학이 어려워지는 거죠. 사회문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인원보다 거기도 한 12, 13 이렇게 막 사회문화도 많이 선택들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과생들이 또 탐구 포기하고 사문 하나 쓰면 뭐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는 어떤 인원이 나와버리면 문제 변별력 주면 사회문화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1등급밖에 어려워요. 네. 자연계 학생들. 근데 무엇보다 자연계 학생들 상위권은 받는다 치면 인문 쪽 학생들이 받기 어렵겠죠. 근데 지구과학은 애들이 뭐 포기를 안 하고 보통 화학이나 생명이나 물리 중에서 포기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지학. 아니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네. 자꾸 그 과학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과학도 아닌 지구과학을 갖다 놓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정시로 들어간 학생들의 그 인문과학적인 그 자연과학적인 인사이트가 상당히 적어져요. 그러니까 탐구 영역에 반영될 지금 한양대가 대표적으로 올해 이과에 뭐 과탐 지정을 시도한 뭐 대학들이 있지만 과탐 취소하면서 탐구가 사탐, 과탐 아무거나 다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탐구 뭐 반영 비율 자체를 10%를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줄이는 10%를 국어에다 5%, 수학에다 5% 이렇게 얹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국어가 굉장히 또 올라가는 그런 거죠. 네. 뭐 어차피 현 중3 학생들이 수능 볼 때에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합쳐진 하나의 형태의 과목이 되기 때문에 뭐 평가원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을 준비하고 움직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수능이 가지고 있는 한계치가 점점점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그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지금 학생들은 어쨌든 현 고3, 현 고2, 현 고1까지는 현 수능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신 원장님도 오셨으니까 네. 그럼 다시 전체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학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특징적인 부분 왜 자꾸 이러고 앉아? 지금 아니, 시간이 수학, 낯설어가지고 수학, 지금만 이러고 있는 거지. 수학 뭐 준비 많이 하시는 거래갖고 그냥 뭐 해서 뭐예요? 그럼 아유, 수업 준비하러 오신 거야? 이상희 원장은 아직 잘 모르네. 빈손 절대 오지 않아요. 이거 내가 산 거야. 과학이요. 많이 네, 줄었죠. 알겠습니다. 줄어들고 있죠. 네. 과학이요. 근데 아이들이 과학이 많이 줄고 지금 실제로 컨설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컨설팅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이과 쪽인데 과탐을 이제 포기하는 그거 탐구로 사탐으로 갈아타는 애들. 근데 고대를 가기 원치 않구나. 근데 고대는 왜냐면
수학은 확률 통계 미적분 상관없는데 탐구는 과탐, 이과는 과탐 지정돼요. 그래서 과탐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연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에서는 뭐 확률 통계, 사탐, 과탐 뭐 폐지가 됐는데 수능 최저는 자연계는요. 미적이나 기하를 봐야 되고 또 과탐을 봐야 돼. 그거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돼요. 수시는 확실히 네. 답을 보게.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많이 변하고 있어요. 변하는 거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역시 탐구의 반영 비율이 줄어들면서 힘이 이제 약화되면서 국어나 수학에서 이제 좀 강해진 그런 형태. 영어는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오면 욕먹죠, 수능에서. 작년에 4.78%였어요. 네. 1등급이. 작년도 예, 약간 예, 예. 뭐라고 하잖아요. 영어 같은 거. 그 정도인데도 뭐라고 했잖아. 뭐 빡세게 내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절대 육모처럼 영어는 그렇게 안 나와. 보통 우리 아이들이 되게 보니까 많게는 2개 등급 이상, 원래 3월하고 뭐 3, 4월인데 뭐 요번에 4, 5월에 봤잖아요. 교육청 모의고사, 앞에본 모의고사에서 1등급 나온 애들이 보통 2등급으로 떨어지고 2등급 애들이 3등급 떨어지고 이렇게 한두 개 등급씩 다 하락되어 있는데 수능은 절대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육모 그래서 갑자기 내가 어머 영어가 3등급 나오니까 내가 체질을 못 맞추네 그래서 갑자기 막 또 방향이나 진로를 막 다시 수정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탐구도 뭐 그러진 절대 말라는 얘기예요. 원래 하던 대로 원래 그냥 꿋꿋이 밀고 나가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고3 학생들 위주로 한번 말을 하면서 고2, 현재 고2, 그 다음에 현재 고1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현재 어떤 흐름들을 쭉 한번 네. 추세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죠. 예. 일단 뭐 영어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영어는 논외로 하고 어쨌든 육모가 뭐 변별성이라든가 등급 간의 기준을 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 방송을 들으시기 전에 킬러라는 것들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가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킬러는 사라졌냐? 킬러는 사라졌어요. 킬러는 낼 수 있냐? 킬러는 못 내요. 이거랑 그래도 수능은 쉽냐? 수능은 쉽지 않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말한 킬러랑 학부모님들이 이해한 킬러가 사라지는 거랑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킬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교육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부 입장에서의 킬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과과정 체계 내에서 보편적인 학생들이 이수하는 범위를 벗어났다예요. 너무 어렵다예요. 과정 자체가 대학 수준인 거고 대한민국 교육부가 지칭하고 있는 학습의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예요. 뭐가 있었죠? 수학이에요. 수학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 개의 문제. 다 맞으면 서울대 의대, 하나 틀리면 연대 의대, 2개 틀리면은 뭐 인서울 의대라고 이야기되어졌었던 바로 그 수학의 킬러 그 3개. 정답률이 0.04도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10,000명 중 뭐 4명 맞추는 거야? 이런 문제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그러면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데 두 번째, 수학이 이 킬러의 특징이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범위가 어떻게 돼 있죠? 나오는 데서 정해져 있었잖아요. 어디 정해져 있었어요. 주제가 어디라고 주제가 정해져 있었고 그러면 이 어디의 주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깊게 공부해야 돼요. 과학도 뭐 예를 들어 생물의 유전 어디. 그러니까 특정한 영역을 아예 평가원이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까지 도달하려면 공부의 양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과법. 그리고 엄청나게 어려운 형태의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킬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머릿속에서 킬러는 수학만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언론에서 브리핑을 할 때 국어도 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수학은 다 누가 봐도 킬러가 맞아요. 교과가 범위 밖에 벗어난 거. 근데 국어는 아닌데 이거 정답률도 되게 높았는데 30%가 넘게 맞춘 문제야. 심지어 이 문제는 어디 나와 있어. 심지어 이건 EBS 연계야. 그래가지고 뒷말이 많았던 건 뭐냐면은 국어의 경우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지문상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건 살짝 모리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킬러를 없앤다라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비문학 독해 지문에 있어서의 장문의 2500자를 어떻게 했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교육부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부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킬러에 대한 사라짐이다. 우리는 킬러를 없앴다라고 지금도 말하잖아요. 육모 때 킬러 없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킬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없어진 게 맞아요. 그렇게는 안 냈어요. 그렇죠? 수학 안 냈잖아요. 교과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계산을 꼬고 복잡하게 만들고 국어도 어떻게든 2,500자 안 내고 EBS 연계하고 근데 막 지문 길이를 살짝 길게 한 문장 더 넣으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자, 이런 어떠한 문제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킬러다라고 하는 것들은 시청자분들의 머릿속에서 킬러가 없어졌냐 이렇게 생각했을 땐 없어졌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없어졌지. 특정 영역에서 과한 학습의 양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는 이제 못 낸다. 끝났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수학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능의 변별성이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답 나오시는 거죠. 뭐죠? 그러면 어차피 수능의 변별성을 가지려면 킬러를 없앤 이 상태에서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어렵게 문제를 낼 것이냐.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작년 수능도 그렇고, 올해 육모도 그렇고. 얼마든지 평가원은 변별성을 갖추는 문제를 만들 수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국어 방송 한 거고, 같이 수학 방송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어려운 수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했을 때 이 어려운 수능을 다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이 방송을 통해서, 교육진단 방송을 통해서 얻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킬러가 없는데, 언론에서도 헷갈려 하는 거예요. 킬러가 없는데 문제를 왜 어렵게 내요? 아니, 킬러를 없앤다는 게 수능을 쉽게 내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킬러에 대한 교육부 애티튜드는 교육 범위 밖에서 나왔다. 그리고 과도한 시간을 공부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보편적인 학생들에 대한 테스트라고 보기에는 과하게 어려운 거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내게 하지 않겠다. 대표적으로 수학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국어도 애들은 되게 어려워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는 지문의 길이가 길고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막 나온 것 같지만 사실상 꼼꼼하게 읽어봤을 때 정답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지문을 줄이는 것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변화된 수능 속에서도 여전히 변별력이 있다. 그러니까 올해 수능도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라고 하는 언론의 워딩을 이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수능은 물이든 불이든 어려운 거예요. 물이면 물이어서 어려운 거고 불이면 불이어서 어려운 거예요. 즉 불수능일 경우에는 내 애가 못 풀어서 어려운 거고 물수능일 경우에는 우리 애가 실수 한 번만 하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상대평가 시험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의 시험이든지 간에 그 시험은 우리 애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시각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도록 하고 그 사이 우리 그 댓글 달아주신 인사해 주신 청취자분들 쭉 한번 얘기해야죠. 왜요? 왜 웃어요? 조금 길었어요. 아, 지금 길다고 지금 얘기 나왔어요. 지금 길다고? 아니야. 길다고? 말 안 하지 나는. 말 안 해요. 말 안 해. 댓글 읽어주세요. 네, 민경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요즘 학교장 추천이 모의고사와 학평에서 네. 수능 최저 못 맞추면은 추천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번 학교 재량이에요. 네. JJ님 지구과학보단 산문이 쉽죠.
그래서 3등급 이하는 사탐 런한다고 애들이 고민하더라고요. 네, 하행원님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국어 때문에 걱정인 학부모입니다. 업무 중에 살짝 듣고 있어요. 국어가 아들 발목 잡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거 자, 그랬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이선 원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육모 이후에 네. 국어 학습 방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뭐 한 5개월 남았잖아요. 음. 정확히 따지면 4개월 정도의 요 시간 동안에 고3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육모는 EBS 문학 연계가 너무 많이 된 경향이 있거든요. 수능은 그 정도로 연계가 되진 않을 거라는 걸 좀 알고 공부의 방향을 너무 EBS에만 치중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비연계가 어차피 문학의 상위권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비연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언매 선택자분들이 조금 주의하실 게 작년 기출도 그렇고 뭐 올해 육모도 그렇고 보면 그다지 교과서에서 중시하지 않는 개념을 평가원에서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미 언매는 뭐 중요한 게 다 나왔기 때문에 기출을 그냥 뭐 2회독 또는 3회독 정도 한다면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변별력을 줘야 하고 또 화작보다는 약간 좀 어렵게 내야 하다 보니 그 35번, 36번 지문형 문항에 계속 약간 학생 입장에서는 낯선 이런 개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본인이 어디서, 그러니까 수험생이 어디서 들어봤다 하더라도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절대 접근하면 안 되게끔. 그러니까 그 지문에 분명히 약간 특이한 어떤 그 개념과 관련된 요소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독서 지문을 읽듯이 언매 35번, 36번의 지문을 읽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고득점의 비결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독서를 지훈생 얘기. 네. 독서는 학생들이 이제 지문 길이가 좀 짧아졌다라고 해서 좀 공부에 있어서 소홀해지면 안 되겠고요. 여전히 텍스트를 정확히 서술자 의도대로 읽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희성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독서도 EBS 연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글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지 글을 읽는 속력보다는 정확성에 좀 중심을 두고 항상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선은 기출 분석 위주로 정확하게 끝내고 자기가 시간을 매일매일 적당량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글을 읽을 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지문이 있을 때, 그 문장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도움을 좀 받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학생들 보면은 사실 어휘력이 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휘도 그 비문학 기출에 나와 있는 어휘가 지문 맥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계속 꾸준히 학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08년부터 수능 수업을 했는데 네. 계속 수업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어휘 설명을 하느라고. 예전에는 뭐 문학이든 독서든 제가 어휘를 이건 이런 뜻이야, 뭐 이렇게 쓰이는 거야 라는 설명을 거의 그냥 패스했거든요. 그냥 딱딱 핵심만, 중요한 것만. 근데 지금 학생들은 워낙에 예전에 비해 어휘력도 떨어지고 문해력도 떨어지고 장문의 글을 읽는 능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 너무 그 수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휘 설명을 하느라고. 근데 이 현상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되게 급격히 차이가 많이 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상위권은 예전 학생들처럼 잘해요. 어휘력이 괜찮아요. 근데 약간 그 중상위권부터가 엄청 하락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수능 국어에서 여러분이 틀리는 문제를 되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어떤 어휘가 문맥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약간 착각해서 그래서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어장을 사서 공부하시는 게 조금 부담이 되시면 아까 그 지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문에 모르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 모르는 어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약간 리스트를 만드셔서 나만의 어휘를 계속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난주에 지훈 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서술상 특징 이런 거 물어볼 때 항상 등장하는 어휘, 그러니까 되게 낯익은 어휘 이런 걸로 서술상 특징 냈다면 육모의 특징은 이제 약간 학생들이 낯설어하는 어휘로 약간 바꾸자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으나 이거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답을 못 고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이 좀 좌지우지를 올해는 많이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날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고2, 고1, 네. 중3, 중2, 중1 왜 그럴까요? 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왜 그렇지? 왜 요즘에 애들은 어휘가 떨어지지? 근데 어휘가 떨어지는 것과 추가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은 오른 것 같아요. 뭐 동영상을 편집하는 능력이라든지 영상으로 정보를 접해서 이해를 하는 능력이라든지 그건 상대적으로 오른 거고 그냥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옛날이 더 낫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건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역시 되는 정답이죠. 음. 네? 바로 이거예요. 그 안은 영상 세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랑 식당을 가서 영상을 틀어주는 시대였던 거예요. 이 애들이. 엄마 아빠 밥 먹는데 이거 진짜 잠깐 보고 있어. 태블릿 틀어줬던 그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이런 부분들을 통한 정보 습득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맘카페에 가입하시지만 얘네들은 제일 먼저 키는 게 뭐 그렇죠. 유튜브에서 유튜브. 검색하죠. 유튜브 검색이 더 먼저인 거죠. 구글링보다 유튜브 검색이 먼저인 거죠. 영상 매체. 그리고 유튜브도 금방 잘 찾고 네, 쇼츠로 다 네. 요약해서 세 줄 요약을 네. 해주고 네. 내용들도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진지하게 어린 시절에서부터 책을 읽고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수학 선행원에도 우리가 국어 공부는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문자적 형태의 해석력이 영상적 형태의 해석력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언제나 수능과 언제나 내신은 영상적 형태에 대한 내용들로 평가 테스트하기보다는 문자적 형태를 기본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는. 향후 이 심정은 안 바뀐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점점점 학생들은 더 어려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보다 보편적으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국어를 더 어려워하고요. 보편적으로 현재의 고2 학생들보다 현재의 고1 학생이 국어를 어려워하고요. 현재의 고1 학생보다 현재의 중3 학생이 보편적으로 국어를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 나 저 우리나라 말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초등 때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은 수학도 예. 문제를 맞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제가 항상 챗GPT라든가 AI 시대를 말씀드렸잖아요. 문자적으로 인간의 명령어를 정확히 입력해줘야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교육부라든가 국가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말에 대한 교육을 우리나라가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네이버를 포기하는 겁니다. 라인까지는 뭐 제가 갈 필요도 없어요. 예? 라인을 막 공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어 베이스 자체가 한국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전 세계적인 측면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예요. 국어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은 한국어로 된 데이터의 어떤 축적과 습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렵다.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휘는 점점점 우리 애가 힘들어할 것이다. 그러니까 특단의 어떠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나라 말이니까 해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는 현재의 트렌드에 안 맞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언어에 대한 내용들을 습득하기에는 이미 환경 자체가 동화책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뭐 애들이 동화를 습득하고 앉아 있는데 언제 문자적으로 해독을 시켰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녹아든 거다라는 거고 코로나 때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 블랭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나마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언어적으로 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의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어휘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안 할 수가 없다. 그걸 해야만이 등급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JJ님께서 정보를 동영상으로 얻잖아요. 요즘 애들은 또 지식인 안 쓰고 챗GPT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커피 칸타타님께서도 쇼폼의 시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다들. 네. 네, 그렇죠. 또 댓글로 많이 올라와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보성화님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셨고요. 림화 원재님께서 물수능이든 불수능이든 아이들에게는 어렵다는 말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호야님께서 인사해 주셨고요. 모의고사 늘 90점 이상 받다가 육모에 76점이었습니다. 육모 때문에 기대치가 점점 내려가네요. 네. 어떤 과목일까요? 국어겠죠. 국어 말씀하시는 국어죠. 거죠? 네. 공부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요즘 학생들은 그냥 손 안에 휴대폰 있고 그걸로 검색하면 뭐 몇 초 만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검색할 수 있는 세대다 보니 검색해서 나오는 걸 굳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암기를 안 해요. 언제든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반복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계속 나에게 도파민 자극을 주는 이 상황에서 내가 굳이 배웠던 것을 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약간 그 키워드 정도만 기억하면 검색해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기와 반복을 그래야만 어느 정도의 베이스는 깔리거든요. 수학도 그렇고 과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래서 각 과목의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요즘 애들은 암기가 되게 후진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올드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이해력은 좋은데 암기하기는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뭐 어휘라든지 아니면 기본 개념은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특히 문법 같은 것도. 그래서 분명히 뭐 90점대가 나오다가 76점이 나오는 것은 기본에서 털린 거거든요. 기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90점을 계속 맞았다는 건 공부를 안 한 학생은 절대 아니에요. 뭐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봤을 거고 문제집도 뭐 새로운 거 많이 풀어봤을 거고. 근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한 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전에 했던 문제집, 예전에 봤던 강의, 그걸 다시 문제집 2회독하고 강의도 다시 재수강하면서 분명히 빈틈이 있을 테니까 그걸 찾으시면 다시 90점으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럴 때 하트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럴 때 내가 누를게요. 네. 또 이어서 하치메살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작품에 대한 공감이 어려워 문학 공부를 힘들어하고 엄매에서 화작으로 변경하겠다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학년 때 내신 엄매가 1등급이었으나 그동안 다 잊어버려서 지금 완전 초기화된 상태예요. 정말 다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내신에서 네. 1등급이 나올 정도면 제 생각엔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그 엄매 이제 6월에 나온 엄매를 보고 약간 놀란 거죠. 네. 내가 학교 내신 때 1등급 받았을 때 공부했던,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건 시험에 나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2문제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다 낯선 게 나왔기 때문에 까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35번, 36번 지문도 독해력이 중요했고 39번은 제가 생각하기엔 IQ 테스트거든요. 딱히 어떤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문법 지식이 부족해서 엄매를 선택 안 하고 화작으로 간다는 약간 위험한 생각 같고 그리고 한 번에 이 육모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5개, 6개의 모의고사에서 진짜 내가 화작이 더 유리한가를 약간 평가를 통계적으로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학은 수능 문학은 공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공감을 하면 오히려 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비문학이라고 생각하시고 딱 팩트만 보고 선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 못하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네. 아이고 이거 저 빨리 그 컨설팅을 하세요. 국어 컨설팅. 희정 원장님께 국어 컨설팅. 네, 이런 것도 더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쯤은 이제 진단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잘 설명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또 계속 읽어주시죠. 네, 커피 칸타타님
수능 최저 달성하기는 요원해 보이고 대학 입결은 여러 변수의 돌출로 그동안의 데이터 시사점이 있는지 싶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에 희망이 있을까요? 아유, 커피칸타타님, 교육진단 방송을 들으시면 뭐든지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셔야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커피칸타타님이 이제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주셨던 그 좋은 기운들이 그대로 전달될 겁니다. 네, 염려하지 마세요. 네. 보수적 접근이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입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보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입시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올해 입시가 작년도 입시보다 어려울 수 없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입시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잘못된 상식과 정보로부터 해석된 거예요. 의대 입학정원 1,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학생들에게 숨통이 터질 수 있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재수생이 늘어난다, 뭐 직장인이 들어왔다, 믿지 마세요. 얼마나 들어왔는데요? 뭐 100명 들어왔어요? 삼성 다니던 애들이 그만둔 게 100명입니까? 다른 뭐 학원들 뭐 요즘에 뭐 미어 터진다, 원래 미어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차피 상위권 움직임들이 미어 터진 거잖아요. 그럼 걔들은 어차피 거기서 넣고선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빈 공간에 대한 영역은 여전히 씌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발 입시를 공포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육모잖아요. 애 구모 때 올라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희망을 갖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입시를 성공한 학생의 어머님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애티튜드, 가장 최고의 자질이 뭐냐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기객관화의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객관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커피칸타타님 힘내시고요. 뭐든 필요하시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도움 드릴 테니까 같이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간단하게 또 예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작년에 입결에 대한 데이터를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양대를만 본다면, 한양대 요강을 좀 본다면은,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하나만 보았는데,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만 보고 들어더라도 그게 지금 3단 분리가 돼요.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그럼 작년 데이터하고는 다르죠. 맞지가 않아요. 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리해지고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잘 분석한다면 아주 굉장히 꿀 같은 어떤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15,700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거의 누적으로 보면은 저희 방송이 한 그 입시 방송 하면 한 1,000회, 1,000분 정도? 1,000분에서 2,000분. 많은 건 10,000 조회수를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팟캐스트까지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팟캐스트가 유튜브에 한 8배 정도 나오거든요. 네, 조회가. 그렇기 때문에 평균 10,000명이에요. 매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실시간 요게 이제 누적돼가지고 한 10,000분 정도가 계속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방송을 10,000분밖에 안 듣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는 희망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학원가의 어떤 설명의 기본 흐름 자체가 상당히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고, 큰일 났죠. 네, 그리고 제가 어떤 한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보수적 접근을 오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은 무조건 내 아이의 인생에 독을 뿌리는 악마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 말에 굴복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보수적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딱 박히는 순간 무조건 작년보다 더 낮거나 작년처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행동 자체가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올해는 명확하게 1,500명이 늘어났다고요. 상위권, 그것도 극상위권 1,500명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네. 중상위권으로 흘러갈수록 작년의 데이터를 갖고 입시를 치르면 안 되는 거라고요.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진전된 형태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보수적 접근해서는 안 되는 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이 단어가 어머님의 삶을 옥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벗어 던지세요. 해방시켜 드립니다. 네. 아유, 오늘 첫 스튜디오인데 아주 그냥 예. 하고 싶은 말이었다 이거죠? 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할 수 있어. 오, 역시 뭐 이런 거죠? 네. 이렇게 보세요. 두 분이 하이파이브 치시니까 또 하트가 네. 막 올라. 아, 그러니까. 네. 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2 여름방학 7, 8월 2달간 수능국어 공부한다면 어떤 문제집 하면 좋을까요? 내신 모고 둘 다 2등급 정도입니다. 2등급이면 무조건 독서를 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공부할까요, 독서를? 근데 그 독서 문제집 중에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 거 일단 추천드리고, 분명히 학생이 뭐 어려워하는 영역이 있을 거거든요. 네.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것부터,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영역부터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3, 4등급이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할 텐데 2등급이면 그래도 육모 뭐 이런 거에서 2등급 나왔으면 꽤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독서에서 조금 까다로운 것, 어려운 영역 이런 거 보시고, 문제 유형은 이제 보기 있는, 그래서 사례에 적용해야 하는 네. 이런 거 위주로 보시고,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맞춰야 하는 문제 이런 것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특히 그 문제집 공부하실 때 지문 중에 하루에 한 개쯤은 시간 재지 마시고 정교하게 좀 모든 문장을 끊어서 공부를 하는 이 학습법을 방학 때밖에 어차피 못해요. 학기 중에 또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맞습니다. 시간 재고 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학 때라도 좀 천천히 읽는 네.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영역별로 학습을 하면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학생들별로 이제 나는 똑같이 글을 읽고 있는데 분명히 이 영역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는 아마 그 영역에서 요구하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문 전개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수학 선생님도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수학 질문도 올려주세요. 아니, 제 마무리 짓고 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 마무리 지어졌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 자리 안 줘. 못해. 아니야, 이제는 안 줄 거야. 이제는 안 나는 줘. 자, 계속 국어 질문 올라오니까. 네, 이때 우리가 국어 방송 하니까 얘기한 거고, 이제 다시 또 저희가 저희 쪽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희선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트 좀 빨리 눌러주시면서 이제 다시 수학해야죠, 이제. 네. 자, 이제 수학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에 대한 어떤 질문들 쭉 올려주시고요. 그 수학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그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이제 어떻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고3 학생들이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6평이 끝나고 이제 9평과 이제 수능 준비해 나가는 과정일 텐데, 지금 국어 선생님들 그리고 질문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지금 고민이 많고요.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갈피를 못 잡는 경우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수학을 한 학생들 중에서도 또 다시 미적분에서 확통을 바꿀까 말까 하는 학생들도 생기는 것처럼, 지금은 아이들은 본인 혼자 지금 혼란스러운 아이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는 그런 고민조차 아까워서 그냥 해야 되는 시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기에는 그런 고민을 배제하고 자기가 약했던 거, 못했던 걸 다시 분석하면서 그냥 다시 공부만 한다. 라면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계산 과정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었지만, 결국엔 공부를 7월에 어떻게 잘 하냐 마냐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7월은 또 학교에서 생기부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될 거고, 아이들은 그때 정말 많이 학교에 빠집니다. 학원을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학원 빠지는 것만 하면 괜찮은데 공부도 잘 안 해요. 오늘 생기부를 갔다 왔더니 피곤하고 뭐 이거 바꾸고 그런다고 하루 종일 쓰고 나서 또 갔는데 고타가 또 있어서 또 바꾸러 가고, 7월 내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꽤나 많은데,
단순하게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네, EBS를 풀면 되고요. 그 EBS를 푸는데 풀었던 거지만이라고 하죠. 하지만 다시 풀어야 되는 게 아이들이 정말 잘 까먹어요, 요즘에. 네, 잘 까먹기 때문에 다시 푸는 게 좋고, 수학은 EBS 연계가 어떻게 많이 되나요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근데 이번 무평 같은 경우도 연계가 되었거든요. 제가 그 한 일주일 전에 그 문제를 받아 준 친구가 있어요.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잘 될 거야. 네. 또 편하게 풀려라고까지 했는데 그 친구는 또 6평에 틀렸어요. 풀었던 기억이 있는 거죠.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까 국어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등급이 3등급 이하가 나온 친구들은 다시 반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출과 EBS를.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계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화하려면 단순한 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를 풀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풀릴 것 같아로 끝나고 넘어가는 문제를 공부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끝까지 답을 내지 않고. 네. 나는 좀 이거 약간 풀릴 것 같은데? 이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문제 풀 것도 많으니까. 난 이 정도는 풀어야 돼. 이 정도 난이도 정도 잘 안 읽히네? 잘 이해가 안 되네? 선생님한테 질문해야지. 질문하고 그걸 다시 풀어보고 그건 또 자기 거가 되는 것 마냥 생각을 하죠. 오히려 쉬운 문제이니까 더 답까지 내야 되고요. 더 채점을 더 잘해서 내가 맞았나 틀렸나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본적인 거를 7월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이제는 수능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더 기본기에 집중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전반적인 걸 다시 다 다루되 좀 더 기본적인 거 다시 반복에 초점을 맞춰서 7월까지 가고, 자,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아까 공포감. 네. 네, 사실은 반대로 수학은 좋을 건덕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72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돼버렸어요, 다시.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킬러라는 게 있었을 땐 기본적으로 84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지였다면 치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72점은 기출을 통해서 그럼 플러스 8점은 EBS 문항을 통해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80점이면 이제 1등급 커트라인이 되거든요. 네, 오히려 또 이것도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험지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아이들이 끝까지 답을 낼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는 학습, 그리고 뭐 어떤 문제를 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출과 EBS라고 봤을 때 꼭 끝까지 답을 내고 아이들 책을 펴봤을 때 채점이 동그라미 틀린 거 표시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국어도 그런가요? 아이들이 채점을 안 하거나. 채점은 무조건 합니다. 예. 그 뒤에 안 보죠. 오답을. 네. 끝까지 자기 걸로 만드는 학습이 그쵸. 어쨌든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맞아요. 네. 게으른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공부하실 때 수열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수열. 네네네. 네, 그게 뭐 직관적인 단어긴 하거든요. 수의 나열. 네. 예. 그러면 그 수의 나열이라는 단어이고 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로 실제로 나열해보는 거예요. 얘가 구하는 게 뭐 100번째 항이다, 100번째 숫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부터 나열해보다 보니 한 12번째 정도 가니까 이 정도 규칙이 생겨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하는 추론적 영역을 중시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쳐다만 봐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까 영상으로 학습한다는 게 되게 와닿았던 거는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이고 직접 눈으로 가시화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프로세스를 고민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까 직접 계산 끝까지 해야 된다는 말이. 뭐 훌륭합니다. 네. 네, 또 계속 댓글 읽어주시죠. 네. 국어 약한 아이는 어느 학교가 유리한가요? 프로리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없지 않아요? 유리한 학교가 없지 않아요? 맞죠? 근데 아까 그 학종 뭐 준비하실 때 지금 육모로 최저가 안 맞춰지는데 뭐 어떡하나요 하셨잖아요. 국어가 이제 약할 경우에 뭐 안 맞춰질 수도 있고 수학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학종 뭐 최저 이런 게 안 맞춰진다고 자꾸 한 과목을 그냥 포기하시더라고요. 영어 너무 육모 풀어봤더니 안 맞춰져요. 안 할래요. 수학 미적 도저히 안 되겠어요. 뭐 과목을 바꾸기로. 근데 한 시험만으로 그렇게 바꾸는 게 뭐 입시 전략 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고
학생의 그래서- 공부 습관 면에서도 과연 그러면 이 학생이 하나를 과목 빼주면 나머지를 정말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던 대로 유지를 하되 너무 점수나 이런 거에 연연하시지 말고 문항에 연연을 하셔야 돼요. 네. 틀린 문제, 음. 맞힐 수 있었는데 틀린 문제 또는 오답 분석을 했으면 됐을 텐데 내가 날린 문제 그거를 생각하셔야지 음. 자꾸 뭐 등급이 지금 안 맞는데 어떡하죠? 하나를 그냥 포기할까요? 급하죠 애들이. 네, 너무 급해요. 또 누가 기부해 주셨는데 빨리 그거 읽어. 아, 네. 아니, 림화 원재님 네. 교육진단 선생님들께 늘 감사합니다. 네. 2만 원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좀 읽어드려야 또 네. 감사의 인사를 또 저희가 네, 드려야 제가 되죠. 또 빨리 네. 읽어서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원하는 대로님께서 고3 아이가 육모에서 99, 90점을 받았습니다. 이과이고 학종으로 의대 임망하고 있습니다. 엄매에서 2개 틀려서 화작으로 바꿔볼까 하던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네. 언매를 틀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던 대로 해서 그래요. 네네. 네, 언매로 가셔야 돼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과 네. 네. 아, 오늘 아주 개타셨습니다. 몇 번을 틀렸는지 알면 제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네. 네. 나중에라도 네,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네, 항상 네. 물어보시고. 박철님께서 네. 네, 새로운 곳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네. 아저씨는 아는 아저씨 같은데. 그러신가요? 네. 민경님께서 육모 국수형 물지 11122라서 수능 와우. 최저를 모두 맞춰서 와우. 인서울의대 교과 전형을 쓰려고 하는데 과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여름방학부터 준비한다고 하네요. 공부 비중을 어느 정도 정해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2등. 야, 진짜 잘한다. 네. 과학 중점고 내신이 1.02.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너무 열심히 하셨다. 뭐 늦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민우님이 얘기했잖아요. 불수능이어서 어렵고 물수능이어서도 어렵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탐구가 살짝 지금 둘둘 나왔는데 쉬워도 문제가 돼요. 네. 한 과목 틀리면요. 2과목 틀리면 막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과탐을 꼼꼼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1.02 작년에 서울대 직윤으로 1.03 그 항공우주 그쪽 들어간 아이도 수능에서 2323이 나왔어요. 세 개 합치를 겨우 맞춘 거죠. 지금 의대 준비하고 있고 민경이 과학중점학교 맞죠? 과학중점학교. 네네. 네. 내신이 1.0이면 전교 1등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학을 보세요. 과학중점 이제 과학이 2 나오잖아요. 어느 동네인지만 댓글 달아주실까요? 민경훈님? 네, 댓글을 동네만 네. 어디죠? 달아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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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동네만 말씀하셔도 저희가 학교 대충 이해할 수 있고요. 거기에 전시라고 합니다. 그쵸? 예, 우리 지난번에 그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서울대 의대를 이 친구가 갔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매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제 어머님과 아이야 저희 방송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조언을 해주셨던 그 학생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대 의대를 지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의대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인서울 의대는 결코 정원이 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1,500명이 숨통이 터졌지만 이 학생은 이미 그 이상의 레벨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학생한테는 유불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그 영역이에요. 이 학생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요. 지금 저희가 유리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영역은 인간계의 영역이고요. 이 학생의 영역은 어디 영역이냐면 그것과는 무관한 저 하늘의 영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메시, 호날두, 잘 이해 못하시면은 마이클 조던, 잘 이해 못하시면은 배드민턴의 박주봉, 잘 이해 못하시면 핸드볼의 윤경신 이런 거예요. 예?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 준비를 위해선 네. 학과의 성적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서부터 자기 학생부와 더불어서 자기의 의사로서에 대한 자기 철학, 자기 가치를 틈틈이 정돈할 수 있는 훈련을 네. 아마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책을 한 권 선택해서 방학 동안에 혹은 자기가 이제까지 읽었었던 가장 감동적인 책들을 반복해서 읽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려요. 이 사교육의 영향을 받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서울대 면접을 돌파하거나 혹은 연대의대 면접을 돌파한다거나 이런 모든 면접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올 여름에 조금 미리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책을 어려운 책은 뭘 봐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자기의 가장 많은 인사이트를 줬던 책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네. 하루에 5분 정도라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보는 의사로서의 내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항상 갖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최종 합격을 합니다. 이 레벨에 있는 학생은 어머니 과탐 1등급 받는 거 별로 어머님이 신경 안 쓰셔도 애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과탐이 2과목 다 1등급 안 나와도 서울대 의대 갑니다. 지균이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자기의 가치와 철학, 자기의 중심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최종 합격자 명단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방학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네. 신경 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잘 학생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프로리치님께서 시간 내에 목표로 한두 지문을 날려요. 그래서 독서 쪽은 매번 찍습니다. 시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은 문학 중에 EBS 연계 지문하고 네. 만약에 뭐 온매를 선택하신다면 문법에 이제 37번, 뭐 38번 이런 거에서 네. 줄일 수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 독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보통 그 수능 지문은 지문 길이와 상관없이 문장 길이가 길거든요. 네. 근데 그 긴 문장에서의 진짜 필요한 의미 이런 걸 이해하는 훈련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네. 2지문을 찍는 정도면 속도가 꽤 느린 편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서 속도를 빨리 올리지? 또 물론 뭐 EBS 문학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공부해야 되지만 독서 공부도 하시긴 하셔야 돼요. 네. 네. 읽는 법 공부도 하셔야 돼요. 네. 네. 수학 질문도 여기 네, 들어있습니다. 이어서 왔습니다. 둥이둥이님께서 수학쌤께 여쭤봅니다. 고2 경영경제 희망하는 문과 학생이고 고2 때 수원 수투 확통 기본으로 하는 학교인데 여름방학 때 학원에서 미적 과목을 특강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학년 때 미적 선택할지도 몰라서요. 저번 겨울에 선행은 수투까지 가볍게만 한 상태입니다. 이건 일단은 3학년 때 미적을 선택한다는 게 내신이라고 하면은 절대 선택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요. 문과학생은. 이제 제가 읽어봤을 때는 어머님께서 미적을 선택해보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이제 교차 지원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이과학생들이 이제 침공하는 이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미적이 표준점수가 높으니까 의미를 두신다면 네. 어머님께서 고민하실 부분이 아니라요.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께서 직접 먼저 말씀 주실 겁니다. 미적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미적분은 문과 학생들 중에서 할 수 있을 만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적분을 문과 학생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어와 탐구가 거의 완성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 미적분 하더라도 시간 소요가 많지 않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아직 국어와 사탐이 완벽하지 않았는데 미적분까지 한다. 이 아이의 다른 점수까지 끌어올리는데 저해가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네. 다른 과목의 실력이 괜찮다면 미적분을 해보는 거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훌륭한 답변입니다. 네. 결국은 전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면 해라.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전교 5손가락 안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라. 거기에 미적분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두보성맘님께서 엄매 75, 미적 92, 영어 87, 생명원 47, 지구원 47. 남학생이고 일반고입니다. 국어랑 탐구가 자신 없어 합니다. 수학에 많은 시간을 쓰는데 저는 여름에는 탐구의 시간을 쓰고 엄매를 다시 정리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3개 틀렸다고 하네요. 엄매에서. 네, 맞을까요? 일단 엄매는 무조건 방학 때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3개만 맞아도 등급이 충분히 바뀔 수 네. 있기 때문에 언매를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되게 넓게 해서 쭉 풀고 물론 문제집 한 권 정도 풀었겠지만 그거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네. 언매는 무조건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앞자리가 바뀔 것 같아요. 네. 또 문법 과목이기 때문에 틀렸던 문제 계속 틀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한 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은 굉장히 다 잘 하는 수업 편인데요. 엄청 국어만 잘해. 그렇고 수학은 이 엄매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모의고사 2개 정도만 연습을 계속해도 확 줄어들 거고요. 엄매에 좀 더 집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엄매는 하면 늘어요. 예. 네, 무조건, 지금 무조건. 수학이 이 정도 학생이라면 네. 엄매는 하면은 3개를 다 잡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걸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효과성을 잘 따지지 못하는 거죠. 이 정도 이과 학생들이 원래 언매 굉장히 잘해요. 네. 그 로직이 네. 언매는 되게 수학적 어떤 로직 필요하기 공식화가 때문에 가는 것 같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코딩하듯이 하면 되기 때문에 오. 이과 학생들이 언매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이 학생은 반복이 조금 부족한 경우 같습니다. 수학에 많은 시간을 계속 쓰고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시간이 조금 네. 자기가 좋아서 쓰는 좋아하고 거예요. 잘하는 거니까 네. 그걸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 학생이 또 있어야 또 건물도 올라가고 반도체도 만들고 또 자동차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어, 수학 질문이 또 네. 올라왔습니다. 1등급이었다가 3등급으로 이제 내려간 거네요.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하는 치는데 너무 기본적인 걸 까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얘기할 때 계속 새로운 걸 아이들은 지금 쭉 요구하고 더 좋아하는데 기출을 하고 한창 했을 때 아마 3월달도 잘 쳤을 거예요, 이 아이가요. 예. 왜냐면 겨울방학 때 기출 막 하고 만드는데 모의고사에 그 기출의 결과 비슷한 네. 문제가 많이 나왔고 아, 근데 막상 6평을 치기 전에 기출을 왜 안 보냐 이거죠. 예, 새로운 문제 보고 있었거나 그런 네. 경우들이 많은데 1등급이었다가 3등급이 된 학생들은 기출에서도 4점짜리 위주로만 다시 한번 재반복을 하면서 매일같이 한 2문제씩 정도만 하면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 학습을 병행해주면 다시 금방 끌어올라올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한 2문제 정도씩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계속 질문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만약에 이제 들어오지 않으시면 그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그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있으니까 네. 3학년 어머님들께 2개의 단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있고 효과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효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효과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전에 제가 엄매를 얘기할 때 효과적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어머님들은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많이들 쓰시는데 그 말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효율하는 거예요? 과정에서의 시간의 효율성을 쓴다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뭘로 증명하죠? 입시에서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되게 추상적인 말이고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결과가 눈앞에 딱 드러나는 것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신 거라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엄매가 상위권인데 이렇게 수학을 좀 하고 뭔가 쭉 공부하면 올라갈 수 있는 아이인데 엄매가 3개나 틀렸다. 아, 그렇다면 엄매의 시간을 써서 엄매 3개를 잡으면 국어의 등급이 바뀌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을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결과가 눈앞에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여기에는 주저하지 말고 시간을 쓰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조언과 내용들을 얻는 게 컨설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시간을 결과치 대비 명확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보가 필요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질문 이렇게 쭉쭉쭉 받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녀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뭐다? 교육진담이다. 교육진담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기부해 주신 거는 항상 저희는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좋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라오스에 지붕을 만들어주는 데 일정하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라오스의 학교의 채권상을 일단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오스 학교의 채권상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가 이제 비가 세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간 도서 벽지 학생들에게 이제 책을 보내주는 이런 어떠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단법인 이어진과 함께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진담이. 그래서 그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요. 네, 저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재능 기부하고 있는 거죠. 이거요? 이 방송이요? 네. 재능 기부가 아니지 돈을 쓰죠. 이 스튜디오가 공짜로 생긴 건 아니거든요. 이 스튜디오의 월세료도 상당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열쇠를 안 내니까. 출연 아이고 월세를 내가 내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월세가 나가는 거. 관리비 나가요. 관리비가 관리비 월세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마무리 어떠한 질문들 없으시면은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저희 찾아가는 방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사례를 계속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뭐 학습법에 대한 궁금증.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배치 상담 비슷하게 수시에 관련된 대학 지원 전략 시스템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폰 네. 말씀 주시죠. 전형편 올려주십시오. 전용폰으로. PD님 전형편 저희가 이 번호가 있습니다. 중간에 올라왔어요. 네. 네네네 다시 한번 중간에 중간에도 올라왔- 한번 네. 올라왔거든요. 한번 올려주시면 이 번호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또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 방송에서 바로 댓글 이렇게 쭉 달아주시면은 이렇게 오늘처럼 수시 지원 전략이라든가 학생의 학습 공부법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고3을 위한 방송들 그래서 고3 학생들의 어떤 진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고1 학생들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서 빨리 보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국어에서 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어휘가 어려워졌는지 그러면서 요즘 학생들이 국어를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다.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참고로 하신다면은 의미 있는 학생들의 어떠한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그쵸? 네. 스튜디오 어때요? 너무 네. 아늑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초기 한 번 앉아가지고 1인 방송, 1인 방송, 가탐의 세계 1인 방송 혼자 하는 거 혼자. 이제. 아니면 여기다 한 명만 놓고 여기서 인터뷰 방송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가 3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방송에서 또 진행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한번 수학 방송 한번 하시고 그 국어 방송 국어 방송 혼자서 하면 여기서 하면 좋을 것 한번 같아요. 하시고 아니면 두 분이서 초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듯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쇼파도 괜찮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교육진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